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두 번째 사연은요. 저희는 얼마나 잡아먹을지 모르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방송 시간을 지금 알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조영욱 씨의 사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사연도 올 봄에 왔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보고 탈락시키고를 여러 번 하다가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약 2년 전 이맘때 시작입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입주민 차량 등록을 위해서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평상시 일상인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관리사무소에는 출근 전 차량 등록을 위한 출근족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고 뭐 차를 그때 사신 분들이 좀 많아졌나 봐요.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의 업무 처리 속도를 가늠해보니 저는 점심을 먹고 출근해야 할 것 같은 속도였습니다. 괄호 영화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를 상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괄호. 네. 이것 때문에 안승준 군하고 저하고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 나무늘보는 일을 빨리 한다 그래서 이름이 플래시잖아요. 네. 이름만 들어도 웃겨요. 네. 네. 플래시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었어요. 이 사연 때문에. 아, 주토피아 사실 제가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안승준 군이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말도 느리다. 근데 저는 아니죠. 말은 빠르다. 근데 단어가 빠르다. 그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 제일 웃긴 거는 웃긴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이렇게 커지고 나서 눈이 5초간 커지고 네. 웃은 다음에 옆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할 때. 네, 옆 나무늘보 공무원에게 이걸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웃기죠. 네. 저는 그거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What can I do for you? 그 2초 있죠? Today. 네. 그렇죠. 네. UMC가 지적한 대로 today라고 읽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읽기는 빨리 읽는다. 맞습니다. today. 그래서 빠른 플래시라니까. 네. 아마 신축으로 처음 입주한 아파트라서 그렇구나. 신축으로 처음 입주한 아파트라 한꺼번에 차량 등록이 몰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분도 업무가 능숙치 않으셨겠죠. 때마침 출근하신 관리소장님은 사태를 파악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시며 동호수를 적어서 등록증에 붙여서 직원한테 주고 가시면 처리해드릴게요. 등록증은 퇴근하실 때 찾아가세요. 저는 무사히 늦지 않게 출근을 했고 따라서 등록은 아직 안 한 거죠. 네. 퇴근길에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방문자로 해놓고 차단기를 열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가니까 나무늘보 직원은 여전히 주차 등록 업무를 처리 중이셨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네. 주세요. 에휴. 만약 아침에 그걸 기다렸다면 그날 전 출근을 못했겠지요. 그분께 차량 등록을 문의하니 내일 퇴근하실 때쯤에는 다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네. 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차는 계속 차단기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차단기도 그분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누가 왔네. 등록을 아직 안 해서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무늘보는 이제 굳었네요. 나무늘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무늘보는 생전 저라는 인간은 처음 만난다는 표정으로 승준 아까 말한 눈이 커져 5초 동안. 네. 그래서 차량 등록은 모두 끝났고 차량 등록증도 모두 찾아갔고 찾아가지 않은 가구는 우체통에 넣어두었어요. 라는 겁니다. 네. 우체통에 가봤습니다. 광고 전단뿐 저의 차량 등록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늘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은 모르겠고 주차 등록을 하려면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억울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리스해준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괄호,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괄호. 사정을 설명하니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 회사에서는 고객의 차량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어 바로 팩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리스 업체는 이런 거 해야죠. 의외로 쉽게 차량 등록을 마쳤고 혹시 몰라 사본도 받아서 글로브 박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흐릅니다. 네. 평범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자기야 혹시 차 번호판 가져갔어? 무슨 말이야? 차에 앞 번호판이 없네? 내가 그걸 왜 가져가? 차가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난 부딪힌 적 없는데? 언제부터 없는 건데? 몰라. 주차장 차단기가 안 열려서 관리사무소에 열어달라고 하니까 번호판이 없어서 안 열린 거래. 와. 퇴근하고 주차장에 가보니 정말 차 앞번호판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우아는 여기 대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냥 한 겁니다. 네. 신기한, 보통 겪기 힘든 일이니까요. 네. 당혹스러웠습니다. 딱히 앞범퍼가 어디 부딪히거나 한 게 없어 보이는 것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포털에 검색해보니 경찰서에 가서 번호판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끌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GTA가 아니었습니다. 아, 샌안드레아스요. 저는 경찰서를 가기 전에 순찰차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잡히는 거군요. 아니, 번호판 없이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경찰의 어떤 집행력이 어느 정도 빠른지는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 경찰 유능하다. 네. 그렇군요. 수상한 차량이라며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일단 원하는 대로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다 번호판을 달고 있으니까 인지 못하는데 누가 그렇죠. 번호판 안 달고 다니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저 차는 왜 번호판이 전 그런 없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대포 대포 번호판도 대충 알아볼 수 있다고. 뭔가 좀 어떻게 박았느냐와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네. 지구대로 간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경찰분은 일단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오랍니다. 팩스로 보내줬죠. 네네. 네. 경찰관께서는 아마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구청에서 가지고 갔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포저도. 그걸 번호판 영치라고 한다고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받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서 이 대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오타가 나옵니다. 네. 인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요즘은 생각 잘해보고 써야 되는 오타거든요, 이게. 네.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가져가요? 그 번호판. 전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런 어떤 집행을 법 집행을 이렇게 몰래 하진 않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실납세자였습니다. 글로브 박스에서 1년 반 동안 굴러다녀 꼬깃꼬깃한 차량 등록증 사본을 가져다 드립니다. 운전면허증도 달라고 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 등록증을 자세히 보니 차량 소유주는 땡땡 캐피탈. 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를 운전하는 놈인데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봐도 그 차가 지 차인지 확실하지 않은 놈이 가지고 온 서류는 구겨지고 흐릿한 A4 용지. 네. 그렇죠. 팩스 받은 종이는 빨리 세죠 또. 그렇죠. 예. 잉크가 날아가죠. 웅성웅성 다른 경찰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른 젊은 경찰관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며 리스 차량이면 계약서가 있을 테니 그걸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네. 나 참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부터는 저도 강력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납세자니까요. 네. 저는 나무늘보가 제 차량 등록증을 가져갔다고 설명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구구절절해지죠. 왜냐하면 한국의 시내에는 나무늘보를 찾기가 어렵고요. 일단. 하지만 분명한 건 번호판이 없는 저의 차는 지금 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차를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두고 나왔습니다. 땡땡 캐피탈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네. 3일 정도 걸릴 거랍니다. 헉? 아니, 지금 일단 차량 등록증 4번이 있는데도 다시 차량 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건 일단 흐려졌기 때문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경찰이 원본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는 무조건 캐피탈 측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네.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방법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니 본인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30분쯤 있다가 전화가 또 옵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회사 서류와 위임장을 써줄 테니 직접 구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류의 사연 좋아요. 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기분. 강력한 뺑뺑이. 예. 다만 중간에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잠깐 정신 놓으면 왜 얘가 여기가 와 있는 거지? 네. 라고. 네. 저는 무사히 사할린에서 등록증을 받아. 네? 뭐라고요? 잠깐 설거지를 하다 보니.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직접 구청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당장 하겠다고 합니다. 지구대에 억류된 차를 구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캐피탈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는 제가 오기 전까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땡땡 캐피탈 사무실에 도착하니 서류가 준비되어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꼼꼼히 리스 계약 4번도 챙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선량한 시민이자 성실 납세자임을 증명받아야 하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 주민인 것만 증명해도 됐는데 이제는 성실 납세자, 선량한 시민 옵션이 늘어납니다. 네. 다시 택시를 타고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 가서 차량 등록증 재발급 서류를 작성합니다. 몰랐는데 제 차는 대전에 등록되어 있더군요. 자, 슬슬 대전으로 가죠. 순간 불안했습니다. 이거 재발급 받자면 설마 대전 가야 하나? 다행히도 그렇진 않더군요. 아, 안타깝습니다. 무사히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발걸음도 당당하게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한 손에 리스 계약서를 한 손에 들고 지구대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 도난 확인서를 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경찰, 번호판 도난 당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겠네요. 도난은 형사사건이라 사건 접수도 해야 되고 조서도 작성하셔야 돼요. 훔쳐간 사람을 잡아야죠. 친절한 공무원이네요. 훔쳐간 사람을 잡아야죠. 근데 잠깐만. 아, 그럼 지금 처음에 경찰서로 잡혀갔었지 않나요? 네. 지구대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다시 모든 그 법무도 당당히 등록증과 그 계약서를 들고 지구대로 가신 거군요. 경찰서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구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아니었었는데. 네. 네. 아, 그럼 오래 걸리겠네요. 경찰. 그쵸. 다음 대사가 이상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777 못해서 번호판을 분실한 것 같네요.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아. 나갈 때 왠지 사과 한번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과 무관하게. 네. 저는 다시 사정에서 분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아, 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 집중력을 지금 놓쳤어요. 이제 다음번에 확인서를... 지나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지구대에서 받아왔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나는 성실납세자이며 선량한 시민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번호판이 사라져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바로 코앞에 있는 구청으로 직행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지구대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청 주차장 차단기도 무인 번호 인식 방식. 제가 그때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구청을 후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민원인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들어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썬팅을 잘하셨길 빌고. 네. 네. 아, 눈 맞췄는데 뭐 이렇게 입 모양으로 설명할 길도 진짜 없겠네요. 후진해서 구청 들어가는 차 처음 봐! 이러면서 승질을 해야죠. 아니, 이런 분의 성격상 나무늘보,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전후 사정을 아주 처음에 태초의 포인트부터 시작하려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무늘보가 Once upon a time. 대열이죠. 슬롯. 근데 진짜 당황스럽긴 하겠다. 이제 번호를 인식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땐. 네, 그죠. 막 숫자 1.
몸으로 말해요. YMC 춤추듯이 카메라 앞에 대고 그러니까 몇이라고. 그럼 중간에 한글도 말해야 되잖아. 사람은 없고 차단기는 안 열리고 저는 차에서 내려 뒷차 운전자분들에게 욕을 들으며 출구 쪽에 주차요금 정산소로 뛰어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진짜야? 거봐요. 나 몰랐는데. 나 저희 아파트에 나무늘보가 있는데. 라고? 블라블라 중략. 어찌어찌 구청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이 정도 일 따위는 큰일도 아닙니다. 번호판 재발급을 위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차량 등록증과 지구대에서 발급받은 번호판 분실 확인서를 들고 서류 점점 늘어나요. 번호판 발급받는 곳으로 갑니다. 새삼 차를 구입할 때 번호판 달아주는 업무에 대가로 몇만 원을 차량 가격에 더해서 영업사원분께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업사원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서류를 작성하고 번호판 발급 창구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통상 신규 발급이 주 업무인 차량 번호판 발급 업무에 작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죠? 공무원이 내 거 보고 한 번 일어설 때 되게 무섭죠? 저기 뒤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게장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이거 갸웃거리면서 그 시작은 미미했던 어라? 이런 말투가 그쵸. 이제는 울면서 네, 나무늘보가 끝은 엄청 창대지였잖아요. 분명히 시작 어라? 잠깐만요? 이러면서 제 서류를 검토하시고 몇 군데 전화를 하시더니 창구 직원께서 제게 물어봅니다. 리스 차량이라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네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위임장이 있으셔야 돼요. 와, 이 사연을 리스 업체에서 엄청 싫어하겠네요. 참고로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엔카 직영몰에서도 리스 승계 차량이 있는데요.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번호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만 하면,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여지껏 제 차라고 믿었던 그 차는 제 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울분이 네. 터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내 차가 아니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술은 거짓인데. 네. 내가 돈만 많았어. 내가 내 차만 샀어도 이런 일이 안. 이게 다 돈 때문이다. 일시불 할 걸. 내가 돈 없어서 리스를 했다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 세상에 나무늘보보다 더 느린 사람을 만나도 내가 내 차이기만 했어도. 근데 리스도 돈 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여튼 저는 그저 빌려서 타는 것뿐이었죠. 이제 현대인에 대한 설명이죠. 네. 차는 보통 내 거가 아니다. 고지가 눈앞에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잠깐이라도 포기를 하게 되죠. 네. 그 왜 화장실 급해서 겨우겨우 참았는데 이렇게 딱 문 안 열려. 이러면 그냥 괄약근에 힘 풀어지고 휴지 없고. 거기서는 이거 그러지 않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몰라. 좀 더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기쁨이 섞여 있죠. 뭔가 내려놨을 때 어떤 쾌감? 버리고 떠나기. 네. 인생 뭐 있나, 어차피 똥인 것을 이런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정도 지점에서는, 됐다. 포기 안 하셨어요, 근데. 됐다 하고 잠깐 놓거나, 그날은 적어도 이 일을 안 하거나,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그래도? 포기 안 하셨어요. 네. 네. 다시 땡땡 캐피탈에 전화를 하고, 캐피탈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를 탑니다. 대단해요. 네. 캐피탈 직원. 저희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위임장이 더 필요한지 몰랐네요. 죄송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어느덧 점심이 한참 지나 퇴근 시간에 가까웁니다. 점심도 못 먹고 사무실에선 왜 출근을 안 하는지 궁금해하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새 번호판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 부족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번호도 골랐습니다. 이전 번호보다 왠지 더욱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 발급 창구 직원분께서 뒷 캐비넷에서 반짝반짝 새로운 번호판을 꺼내시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입니다. 네. 딱히 반짝반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 근데 이게 번호를 신청해서 그거에 맞는 게 인쇄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중에서 고르나 보군요. 네. 어딘가에서 찍어서 구청으로 랜덤으로 날라와요. 그렇구나. 예. 네. 새 차의 키를 건네받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청 직원, 아, 그러고 보니 앞번호판만 분실하신 거죠? 네. 그럼 뒷번호판 뜯어오세요. 그렇겠죠. 네. 네. 공구는 구청 뒷마당에 가면 빌려준다는 친절한 설명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구청 가보면 가끔 이제 번호판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구청 뒷마당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영업사원이 고마워집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 차의 번호판을 달고 계신 다른 영업사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봉인도 제거하고, 그렇죠, 봉인이 끼워져 있습니다. 네. 어찌 뒷번호판을 제거합니다. 그분들께 저의 기구한 사연을 궁시렁궁시렁 들려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나무늘보가요. 네. 주저리 말하기 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네. 뒷번호판을 반납하고 새하얀 새 번호판을 들고 구청 뒷마당으로 갑니다. 뭐 오래된 번호판이라고 시꺼먼 건 아닙니다만 도와주셨던 영업사원분들이 고생했다 축하한다 한마디씩 덕담도 해줍니다. 뒷 번호판을 달고 앞 번호판을 달려고 차량 앞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앞번호판은 어떻게 달아요? 구청 직원. 볼트로 달지. 이분은 뭐 동네 어르신인가요? 네.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볼트는 어디 있어요? 보통 영업사원이 가지고 오지. 구청에서는 봉인에 필요한 뒷볼트만 주고 앞볼트는 차마다 달라서. 아, 이것도 역시 대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아. 저도 이제 차 처음 뽑을 때가 지금 다시 모락모락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봉인되는 것만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에 따라 달라요. 아, 그렇군요. 깊은 한숨이 납니다. 제 차는 약 1년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디젤게이트의 땡스바겐에서 만든 차인데 이 회사가 요즘 국내에서 차를 못 팔아서 그 자리에는 그 회사에 그 영업사원분이 안 계셨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사태가 되죠. 디젤게이트 때문에 번호판을 못 달게 됐어요. 세계는 이어져 있군요. 아까 오라 이거에서 분명히 나갔을 때 이런 것과 결국에 연루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면 작년 초 작년 여름에 몇 군데 그 땡스바겐 저 전시장 매장들이 문을 닫는 곳들을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와, 영업사원분들 직장을 바꾸셨겠죠.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디젤 게이트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진짜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제 괄호 열고 빌린 괄호 닫고 차를 판매한 제 차 아니죠. 고맙디 고마운 영업사원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 영업사원한테도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고객님,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요. 그렇죠. 혹시 다음에 땡땡 차량 구입하실 거면 연락 주세요. 네, 땡땡이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네. 다른 독일 차를 팔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의 차를 팔고 계셨고 대리점에 가면 볼트가 있을 거라며 대리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근처에 대리점을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차도 못 파는데 문을 열어둘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이제 판매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못 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근데 또 팔 수 있는 차들이 있긴 몇 있었는데. 개의 기종이. 저 판매점을 쉰다거나. 네.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뭐 격일 휴일 뭐 이런 걸 돌린다거나 했던 방식을 썼던 걸로 알아요. 지도 앱을 켜고 가까운 대리점 순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사정을 설명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차량 판매한 지가 오래돼서 볼트를 가져다 놓지 않아서요. 그나마 전화를 받는 곳도 볼트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쩌죠? 땡스바겐 직원. 아마 AS 센터에는 부품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되게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네. 이런 요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정말 그곳만은 가기 싫었습니다. 센터는 항상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국산 브랜드의 오너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죠. AS 받으러 가서 네. 설날 때 고향 내려가듯 한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이제 보통 차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예약제 혹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뭐 다음 주에 잡히고 이런 거는 사실이긴 할 텐데 네. 볼트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설마 볼트를 구하는데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진 않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엔진 오일만 교환하러 가도 반나절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레카를 부릅니다. 운행할 수 없죠. 멀쩡한 차를 레카에 태웁니다. 센터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볼트 하나 사러 왔을 뿐인데 상담 직원을 만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시 30분을 기다리니 창고에서 볼트를 찾아 갖다 줍니다. 심지어 가격도 비쌉니다. 이것도 사야 되는군요. 볼트를 들고 차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하루 동안의 고생과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돕니다. 번호판을 대고 볼트를 돌립니다. 볼트도 핑 돕니다. 심취하셨죠? 네. 이 긴 글은 이 부분을 위해서 맞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네. 하루 뺑뺑이의 슬픔.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고정이 안 되고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자세히 보니 나사선이 다 뭉개져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진짜 누군가가 번호판을 훔쳐간 거구나. 이 도둑놈은 번호판뿐만 아니라 제 하루를 다 훔쳐간 겁니다.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쓰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의 번호판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제이슨 본일까요? 아니요, 제이슨 스테덤일 거예요. 트랜스포터가 차 번호판 많잖아. 왜? 한국에서 누굴 수송하는 거야, 지금.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었군요. 그거 구청 가가지고 번호판 하나만 줘봐요. 마약 좀 옮기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저는 다시 서비스 센터에서 상담 직원을 만나길 기다렸습니다. 번호판과 앞범퍼 사이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판을 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할 점은 구입이죠. 네. 네. 그걸 주진 않습니다. 역시나 제품의 완성도나 가치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렇게 저의 번호판 소동은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새로운 차량 번호를 등록하러 아파트 관리실로 갑니다. 그곳엔 여전히 나무늘보가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구성이 완벽해요. 네. 숨이 싼 것 같은데. 그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땡스바겐이 다시 차를 판다는 기사를 보고 반년 전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연휴에 시간 난 틈을 이용해 적었습니다. 부디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사상 가장 긴 사연 뽑으라 그러면 네.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꽤나 마지막에 훔쳐간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왔어요. 네. 사실 욕도 살짝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영욱 씨는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과하고 다니고. 그리고는 또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목말라 있어요. 말 안 걸었는데 나무늘보가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고. 그럼 이제 구청에 거기 등록과 직원들은 뒷마당에 나무늘보 얘기 자꾸 하는 미친 사람 있다고. 아무튼 네. 리스 차량의 경우에 번호판을 도난당하면 네. 꽤나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네. 이런 파이오니어가 실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자나깨나 제이슨 스테덤 조심.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제가 리스 차량을 했어요. 그리고 번호판을 도난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검색을 해보죠. 뭐 이렇게 몇 개의 키워드로. 네. 리스 차량 번호판 안 나오겠죠. 안 나오지만 어디선가는 이 사연이 걸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파 씨를 전혀 모르던 분도 네. 근데
단점은 이제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텍스트화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진중하게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네. 조영욱 씨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구전되어서 네. 내가 언젠가 유파시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네. 정리하자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 이사부터가? 입주 조심.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 정리를 한번 해줍시다. 네. 가만 있어봐. 그냥 바로 구청으로 가야죠, 일단. 차를.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맞다. 이런 정리. 그러니까 그렇죠. 구청에 가기 전에 네. 지구대에 끌려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고요. 아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 뒤에 있는 거를 앞범퍼로 일단 옮기고 구청을 가야 돼요, 그다음. 근데 문제는 그러네. 앞범퍼로 잘 옮기지 모르는 못하잖아. 사람이 볼트가 그러니까 봉인 뜯는 법을 몰라요. 그렇죠. 일반인은. 어차피 뜯어낼 거 그래서 그냥 부시다시피 하면 가야죠. 멋있게 후진하면서 그러면은 경찰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강변북로에서 후진하는 차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역주행이냐고. 그건 아니라고. 맞기는 가고 있는데 후진하고 있다고. 교통관제센터에서 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요즘은 이론상 가능해요. 왜냐면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계속 가면 됩니다. 아무튼 민정수석이 지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다 들었을 때 그렇죠.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구청을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쫓아간다라고 친다면은 네. 애시당초 처음부터 레카에 실어서 가시던지 아니면은 뒤에 걸 그러네. 앞으로 옮기던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일단 구청을 가셔서 수순을 네. 밟으셔야죠. 그렇군요.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건 이제 민정수석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레카를 먼저 그렇죠. 불러라. 차량 운송 차량을 먼저 수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분은 왜 처음에 저 같아도 그러면은 차량 보험사한테 먼저 문의를 하는 게 그리고 제일 이게 빠르죠. 앞뒤가 왜 확실하냐면요. 네. 이렇게까지 커질 줄 순간순간 매번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골로 빠지게 된 이유는 경찰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네. 잡혀서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네. 그렇네요. 그리고요, 샌안드레아스의 차량들도요, 앞번호판만 없는 차는 없습니다. 훔쳤을 뿐, 앞번호판만 없진 않아요. 결론은 경찰이 열일해서 그렇다. 그렇죠. 경찰은 유능하다. 더불어 이제는 알았으니까 정보를 좀 축약을 해드리자면은 그렇죠.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이제 자동차 업소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빠릿빠릿하게 돌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볼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나무늘보가 이런 데 시간 쓰지 마시고. 사람 따라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좀 다른데요. 네. 이 패턴은 이렇게 겪게 돼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럼요. 저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들은 정말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 성격마다. 네. 이거 SK 엔카지경몰 그 담당자분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저는 이제 평가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화내시겠죠. 내가 차를 잘 아는 거지. 이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러니까 대포차 업자가 아니지. 대포차 업자 여러분, 지구상에. 근데 오랜만에 사할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네. 조영옥 씨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